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한 종목이 신규로 자동 편입이 됐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전반적인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은 5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아쉽게도 손절가가 살짝 이탈이 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 매수 대기 종목이라 그랬죠. 지금 당장 편입이 아니라 3만 원 이하 조정 보일 시 편입한다 그랬는데 오늘 3만 원 이하가 오네요. 그래서 오늘 자동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은 5종목인데요. 그러면 총 6종목의 수익률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은 30%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오늘 밀리면서 2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증권은 수익률이 약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2%의 수익률. 이니시스가 지난주에 상당히 상승폭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의 수익률을 아주 높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오늘 롯데케미칼이 많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수익률 좀 많이 깔아먹은 종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 손절가로 제시했었던 1,500원이 지난주에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 다음날 바로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이거 좀 가지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포트 편입 규칙상 500원 이탈되었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대우조선해양 편입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익률 지금 6종목이 지금 보였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KG니 이니시스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익률은 그래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수익률은 올라간 상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짝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신규 편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주 과연 모멘텀거리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승폭 40% 저점에서 대비로 보면은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역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점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 모멘텀거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살펴봤더니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적이 그 뒤에 돈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수주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과 앞으로 수주가 과연 있을 것이냐 바로 이 두 부분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지난해 유일하게 조선 대형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신규 수주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이미. 그리고 올해 여태까지 수주 상황도 봐도요, 예정 상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주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 더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 해양 플랜트라고 하죠. 해양 설비 바로 이 부분에 지금 발주가 지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증권사 쪽에 분석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LNG선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올 상반기 LNG선 발주가 최대 8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과거에는 석유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천연가스라든가 이 가스 쪽으로 이 에너지 분야가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LNG선으로 지금 모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발주가 역시 80억 달러 수준으로 수주가 전반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라도 수주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고 여태까지 수주로 인한 향후 실적 전망은 역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대우조선해양 저희 포트에는 신규 편입을 하는 것으로 보겠고요. 그러면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흐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작년 11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주 장기간 2달간의 박스권을 긋고 다시 돌파하면서 고점대 근방 21선 근방까지 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3만 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쪽에서 3만 원 편입가로 정약했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주봉상 보면은요. 지금 전 고점이 36,000원 선 근방까지 있는데 이 올라온 폭과 횡보폭을 보면은요. 이 36,000원 선까지는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 27,5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상의 포트폴리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입 가격, 목표 가격이라는 걸 제시하게 되고 손절 가격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참고해 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대우조선해양. 네. 사실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은 제가 일반 시청자 입장이면은 그럼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이게 뭐 우문이긴 합니다만 현명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수주의 가능성, 특히 네.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저가의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차피 뭐 환율 이야기도 공조했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진 바인데 네네. 값싼 에너지인 셰일가스를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르기 위한 LNG선이 필요하고 LNG선 구축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도 뭐 중국의 그것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올 수 없죠. 네. 예. 아직까지는 조금 갭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높다. 요거까지 설득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추가 수주를 통해서 그것이 재료가 되면은 주가는 뭐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편입 가격을 대략 3만 원 잡으셨는데 예, 현재가 근처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3만 원이 이탈됐으니까 네네. 자동 편입이 됐고 그러면은 목표 가격 36,000원. 예.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3월 내로 올 것 같습니다. 3월 내. 네, 아, 이번 달 내로 올 것 공격적이시네요.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3월달 증시 전약 후강, 즉 중순을 지나면서 좀 급피치를 발휘하면서 2050포인트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돌파해서 21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선주 모멘텀거리도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과거 보면은요.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면은 지금 네. 눌림목이고 하반기가 아니라 3월 후반 정도면은 예, 이 목표가 도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네. 되는데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은 뭐 잘 수익이 나는 뭐 대림산업이나 KG 이니시스 뭐 20% 이상이에요, 그죠? 네네. 이대로만 따라 했으면은 사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교체가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기존 원칙은 사실 손절 가격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해놓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익이 네. 나는 기업들은 계속 보유하는 어찌 보면 이게 또 어떤 뭐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대림산업 계속 지금 목표 가격 10만 원 좀 정해놓으셨잖아요. 네네. 계속 보유입니까? 지난 시간에 대림산업 11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요. 상향하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뭐 대우조선 얘기하느라고 살짝 지나간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친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건설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화학 분야도 지금 일부 있는데 오늘 화학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약간 영향을 주면서 오늘 2.5%의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만은요. 역시 긍정적인 흐름은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하나 더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목표가 상향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1만 4천 원, 5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11만 4천 원입니다. 정확하게. 11만 4천 원의 목표가를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현재 앞서 오늘의 이슈가 되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손절 나간 한진해운에 대한 언급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좀 제품 가격 하락이 오늘 아침에 좀 안 좋게 됐다라는 것이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주요 제품 MEG인데 저희가 편입했었던 이유였습니다. MEG 가격에 고공행진이 지속됐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의 급락은 제품가 하락,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했었던 손절가는요. 22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일단은 이탈이 됐는데요. 종가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22만 5천 원 위로 올라오면은요. 다시 위에 이탈한 박스권 상단인 24만 원까지 반등은 단기로 이번 주에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 관점 유지를 하되 일단 종가상 22만 5천 원 하회한다면은 이탈 손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이 좀 아쉽게 됐는데요. 살짝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전 저점대가 이탈이 됐는데 바로 지난 목요일 날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양봉을 오면서 바로 제자리를 찾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의 운송지수 특히 지금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요. 한진해운이 그와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 분명히 관계가 있죠. 교역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철강주가 좋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교역량의 대표주인 한진해운도 분명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다면은요. 다시 한번 손절가 1,300원 저가인데요. 요전선 정도로 보고요. 보유 관점을 저는 지속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은 MEG, 네, 모노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죠. 네네. 중국의 재고가 춘절 연휴에 많이 쌓여서 2월 말경 들어서 재고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것이 오늘 롯데케미칼에는 악재로 작용했는데 일단 종가를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도 역시 예정된 것이니까 이탈해서 제외했고 자, KG이니시스는 최근에 티머니, 모바일 티머니라고 하더군요. 네네. 많이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자, 그거는 이제 좀 추가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시장 전략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쭉 가볼까요? 어떻게 전략을 잡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니시스,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자결제주 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다나리라든가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KG 이니시스 이렇게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가 KG 이니시스의 자회사입니다. 즉 전반적인 흐름은 모기업인 KG 이니시스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PG라고 해서 신용카드 지급 대행 서비스, 바로 이 부분이요. 그냥 거저 돈을 먹는 겁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요. 중간에 결제자와 중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자 지급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자동 결제가 되면서요. 그러면서 그 이자가 바로 그냥 거저 먹기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이니시스 혼자 독점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즉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저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제가 전약 후강 3월달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추운 겨울 지나고 있죠. 예, 우리 거래소 코스닥 많이 올라왔는데요. 거래소도 이제 훈풍이 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역시 미국의 시퀘스트 불안정성이라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노출된다고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만 미국 증시 보면은요. 장 초반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 장 후반 올라오면서 지금 신고가 10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치적인 요인, 과거에도 봤었는데 정치적인 요인일 뿐 경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좋게 나오니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죠. 즉 지표,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 그 부분에 말맞춰서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도 움직인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정치적인 이슈는 잠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놓고 보셔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좀 악재였던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 벵가드 이제 많이 기억에서 사라지셨죠? 예, 벵가드 이제는 제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벵가드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요. 3월 10일 전후에 물량의 반 정도가 내놓게 됩니다. 즉 이만큼 있었어. 그리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들었죠. 10대 맞을 것 같았는데 이제 5대 이미 맞았습니다. 그러면 5대 남은 거 시장에는 이미 겁먹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남아있는 외국인의 물량은 지금 거의 반 정도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이 3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후반 쪽으로 가면서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거래소 전반적인 흐름을 놓을 수 있는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는 모든 내용이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주봉입니다. 중기적인 흐름에서 주봉. 예, 지금 보면은요, 2011년도 하락 이후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면서 이게 악재가 분명히 계속 있었는데 그 악재를 받고 저점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단부를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렴이 됩니다. 고점 때는 2050포인트. 이거를 상승 삼각형 수렴형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고공권대에서 놓여 있고 요번 달이 3월 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그리고 해외의 악재가 좀 해소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후반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돌파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저는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요, 흔들립니다. 분명히 흔들리지만은요, 종목별로 특히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화학주 좀 3월 말에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바이앤홀드 한번 샀으면은요, 한번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번 3월 달이 아닌가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